5.2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5.2.1 다형성. 이 폴리모피즘이란 다형성은 언어의 목표입니다. 즉 언어의 목표는 다형성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형성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다형성의 정의를 내려보면요, 하나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즉 하나 만들어 두고 여러 군데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것은 다형성이 잘 보장이 된 것입니다. 다형성의 예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만능 열쇠입니다. 만능 열쇠의 경우에는 만능 열쇠 하나로 여러 군데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 하나로 여러 군데 쓸 수가 있다면 그것은 다형성이 잘 보장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형성은 하나의 객체지향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객체지향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업캐스팅, 그리고 가상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오버라이딩, 그리고 배우게 될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 추상함수, 그리고 다운캐스팅, 박싱과 언박싱, 이런 개념들이 총동원되면서 다형성이 보장이 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5.2.2 추상함수. 제일 먼저 추상함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추상함수는 몸체가 없는 함수를 추상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프로토타입만 가지고 있는 함수를 추상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에 void f1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괄호가 없죠. 즉 몸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를 추상함수라고 합니다. 이 추상함수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추상함수라는 것을 abstract 키워드로 밝혀야 됩니다. 이렇게 abstract 키워드를 반드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추상함수를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으면 그 클래스도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즉 불완전한 함수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는 불완전한 클래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클래스를 완전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완전하지 않는 함수의 몸체를 달아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A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B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F1의 몸체를 이와 같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F2는 달아주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B 클래스는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abstract이라고 붙여야 됩니다. 이것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abstract 함수를 전부 다 몸체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A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B 클래스가 되고 F1과 F2 두 개의 함수의 몸체를 다 달아주면은 지금은 B 클래스가 완전한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abstract 클래스로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지만은 이와 같이 몸체를 달아줘서 완전한 클래스가 되면은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F1과 F2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아둘 것은 바로 오버라이드 키워드입니다. 추상함수를 구현할 때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이렇게 붙여주고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abstract 키워드가 붙으면 자동으로 버추얼 함수가 되기 때문에 버추얼 함수의 경우에는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붙여주고 이렇게 구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가상함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상함수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abstract 키워드, 즉 abstract 함수를 구현할 때는 반드시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붙여 구현을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2.3 추상 클래스. 이 추상 클래스는 불완전한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배웠듯이 몸체 없는 함수, 즉 추상 함수를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으면 그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몸체 없는 추상 함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abstract 키워드로 자신이 추상 함수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이럴 경우 클래스도 자동으로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상 클래스가 되는 부분요, 몸체 없는 함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냥 클래스 앞부분에 abstract 키워드만 달랑 붙여주어도 그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sample2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함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몸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abstract 키워드만 붙여도 이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추상 클래스의 특징을 보면요, 이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절대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상 클래스 내에 있는 추상 함수는 자동으로 가상 함수가 됩니다. 즉 abstract 키워드 내에 버추얼의 속성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을 할 때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붙여주고 오버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5.2.4 추상 클래스의 사용 이유. 이번에는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를 예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hape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 내부에 void draw라는 추상 함수가 있습니다. 이 추상 함수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와 같이 abstract 키워드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 함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shape 클래스도 추상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이 shape 클래스는 모양에 관련된 클래스이며 어떠한 모양으로 그려질지 현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즉 상위 클래스에서는 구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draw를 추상함수로 구현해 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shape를 상속받아서 circle이란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shape를 상속받아서 rect란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circle의 경우에는 circle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성자에서 입력받아서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circle에 해당하는 그림을 draw라는 함수를 구현하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rect도 마찬가지입니다. rect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받아 생성자에서 입력받아서 draw라는 함수 내에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rect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circle 클래스 와 rect 클래스가 완성이 되었다면 이 두 가지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circle 객체와 rect 객체를 생성해서 각각의 draw를 호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상위 클래스에서는 구현을 알 수 없고 하위 클래스에서 구현을 알 수 있을 때 하나의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추상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shape가 추상 클래스입니다.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circle가 rect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shape는 rect와 circle의 공통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shape로 나중에 circle를 핸들하기도 하고 이 shape로 rect를 핸들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의 뼈대를 가지고 circle과 rect를 동시에 핸들하기 위해서 바로 이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5.25 인터페이스란, 이 인터페이스는 계약을 위해서 사용하는 클래스의 한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이 장의 후반부에서 계약적 다양성을 배울 때 이 인터페이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인터페이스의 문법적인 의미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클래스 내에 구성 요소를 둘 때 구현부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말은 함수의 경우에는 함수의 이름만 나오고 그리고 함수의 몸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를 선언할 때는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내부에 멤버를 넣을 때는 함수의 경우 이와 같이 함수의 몸체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속성의 경우도 get과 set을 넣을 때 이와 같이 get과 set의 몸체를 달아주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은 인터페이스의 모든 멤버는 추상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멤버에는 즉 어떠한 접근자나 한정자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 디폴트로 인터페이스의 모든 멤버는 퍼블릭의 속성을 갖게 됩니다. 5.2.6 인터페이스의 다중상속. 이번에는 다중상속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인터페이스의 다중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버지 F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F 클래스를 상속해서 아들 A란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F를 상속해서 아들 B란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 A와 아들 B를 동시에 다중상속을 해서 손자 C라는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아버지 F는 say란 함수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손자 C 객체를 이와 같이 만들고 손자 C의 say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들 A 소속의 say를 호출할지 아들 B 소속의 say를 호출할지 상당히 모호해집니다. 즉 아들 A의 메모리를 가지고 say를 호출할지 아들 B의 메모리를 가지고 say를 호출할지 상당히 모호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자 C형의 객체를 아버지 F형으로 캐스팅을 합니다. 즉 손자 C를 아버지 F형으로 캐스팅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들 A 소속의 아버지 F로 캐스팅이 될지 아들 B 소속의 아버지 F로 캐스팅 될지 이것 또한 상당히 모호해집니다. 이러한 다중상속의 문제점 때문에 C샵에서는 다중상속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다르다면 상속의 장점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이때 다중상속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구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다르다는 것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만은 다중으로 구현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칙적으로 C샵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다중상속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변칙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구현하게 함으로써 다중상속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2.7 인터페이스의 구현.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끼리 상속해서 더 큰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자체는 구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프로토타입만 쓰는 데 있기 때문에 하이위에서 구현을 해야만 그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IA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IB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abstract 클래스, 즉 추상 클래스 탑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터페이스에는 이와 같이 say라는 함수와 sayB라는 함수가 몸체가 비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 클래스 내에는 추상 함수 sayTop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총 구현하지 않는 함수가 3개나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탑 클래스를 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터페이스 2개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더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클래스라 그러면은 오직 하나만 상속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콤마를 찍어주고 여러 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이 클래스 내부에서는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의 내에 있는 추상 함수들을 이와 같이 구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것은요,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붙이지 않고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abstract 클래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붙여주고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5.3 업캐스팅과 가상함수. 5.3.1 업캐스팅 제1다형성. 이 업캐스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형성을 구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 바로 업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이 업캐스팅을 이 책에서는 제1다형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업캐스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 객체가 하위의 클래스형에서 자기의 부모형, 즉 상위의 클래스형으로 캐스팅되는 것을 업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업캐스팅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요, 형만 정확하다면 묵시적, 즉 자동으로 캐스팅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니멀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도구란 클래스가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도구 객체를 만들었을 때 이 도구 객체를 자기의 부모형, 즉 애니멀형에 이와 같이 캐스팅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묵시적으로 이와 같이 할당만 해주면 전자동으로 캐스팅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캐스팅을, 즉 부모형으로 캐스팅하는 것을 여기서 업캐스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